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부채부터 보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장기의 채무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채 이제 회사채 줄임말인데요. 회사가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이자를 주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할 것을 계약하고 차입한 채무를 사채라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우리 회사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주식을 안 사주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끌어올 수도 있고, 주식은 자본편에서 이제 배우실 거고, 처리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액면, 할인, 할증, 주식도 똑같아요. 사례 보시면요. 사채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오늘 날짜로부터 왜 사채가 그럼 비유동부채냐. 보통 사채는 최하가 만기가 3년이에요. 2년, 3년. 여기서 이제 내가 채권을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발행합니다. 그리고 사채에는 액면이 1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고 뭐 이자가 10%. 그럼 이제 이 1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하면 매년 말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만 원, 10만 원이겠지?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만기 때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돌려받게 돼요. 채권자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1년 이후에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 시장 이자율이 뭐 몇 프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장률이 뭐 1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이거 2년 있다가 받을 것의 현재 가치, 이거 3년 있다가 받을 것의 현재 가치. 이걸 이제 계산하는 표가 연금 현가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100만 원짜리를 3년 것을 지금 현재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게 보통 채권을 발행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하고 똑같이 발행하는 액면 발행, 싸게 발행하는 할인 발행, 비싸게 발행하는 할증 발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이자율은 내가 이 채권을 사지 않고 다른 뭐 금융 상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 이자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럼 액면 이자를 10%를 주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시장에 봤더니 시장 이자율도 10%야. 그럼 이제 액면하고 똑같으니까 액면 발행한다는 얘기고, 액면이 10%인데 시장이 12%쯤 돼요. 그럼 시장의 이자율이 밖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크니까 누가 이걸 사주겠어요? 그럼 나도 따라서 12%를 올리면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 채권이라는 것이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한 다음에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원금을 갚겠다는데 요 이자를 같이 올려버리면 돈 들어왔다가 계속 이자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올리겠다. 그럼 대신에 아무도 안 살 거니까 액면보다 싸게 팔겠다. 1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뭐 90만 원에 팔겠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이렇게 돈을 1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이제 8%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이렇게 10%를 주겠다. 그럼 서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살라고 하니까 내가 120만 원에 팔겠다. 그래도 여기 액면에 있는 이자 그대로 주고 만기 때 10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이자가 높잖아. 시장보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채라는 게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끌어들여서 그걸로 돈을 이렇게 뭐 사업을 성공을 해서 돈을 갚기 위한 건데 여기밖에 안 되는 이자율을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하는 상황은 뭐 객관식으로 대비해서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하는 거고 시장이 더 높아. 난 많이 못 주니까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주겠대. 그럼 서로 살라고 하니까 비싸게 발행하고. 하지만 현금 흐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꼬박꼬박 액면에 찍힌 대로 이자 주고 만기 때 액면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사례를 먼저 봅시다. 지금 이 방식은 주식 발행하고 똑같아요. 이미 아래 급수 공부하셨으면 주식 발행했을 때 보셨을 거예요. 주식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똑같아요. 액면 발행 먼저 볼게요. 사례. 자, 액면이 10,000원짜리 여기로 보면 이제
여기가 10,000원짜리라는 얘기죠. 10,000원짜리인데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유자율이 10%야. 그러면 매번 1,000원씩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네요. 1,000원씩 받고 만기 때 10,000원 돌려주고. 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한대요. 사채를 발행할 때 분계 순서는 오른쪽에 사채를 먼저 적습니다. 사채. 뭐로 적냐면 액면으로 적어요. 10,000원. 액면이라고 그랬어요. 왜 액면으로 적어야 되냐면 만기 때 갚아야 될 게 액면이니까 그래요. 액면가액. 만기 때 얼마를 받던 간에 만기 때 이걸 갚기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대요. 줄여서 쓸게요. 보통예금 10,000원. 일단 액면가액 적고 두 번째 이게 발행가액이에요. 분계 순서.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액면이 10,000원짜리인데 이번엔 7,000원에 발행한대요. 그럼 이 상황은 이제 시장 이자가 더 높고 내가 적게 주니 이자가 낮으니까 7,000원에 발행한다는 얘기네요. 뭐가 됐건 분계는 항상 할인 발행이죠. 싸게 발행하는 걸. 분계는 항상 사채부터 적으랬어요. 사채. 뭘 적는다고요? 액면. 뭐가 됐건. 왜냐하면 갚아야 될 게 액면이니까. 근데 7,000원에 발행했대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다가 돈을 7,000원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벌어진 차이를 뭐라고 할 거냐. 액면가액 그리고 사채 좌수, 발행가액 그리고 그 벌어진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0원.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를 해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그려보면 사채는 부채니까 이쪽에 사채가 잡히겠죠. 사채는 액면으로 적으래 10,00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7,000원밖에 없죠. 보통 예금에 7,000원. 이게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적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적어요. 오른쪽에 적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0 이렇게 적고 양쪽이 일치하려면 차감해야 되겠지.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보고 하도록 돼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항목이에요. 세 번째 할증 발행 볼게요. 비싸게 발행하는 건 뭐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됐건 사채는 항상 액면으로 적어요. 사채. 그 분계 순서는 발행가 아니 액면가를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발행가 적습니다. 보통 예금에 돈이 13,000원 들어와요. 이때 벌어진 차이, 이 차이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3,000원. 그리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가산하는 항목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13,000원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채는 10,000원을 적어야 되거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000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13,000원 이렇게 보고 되는 거예요. 주식편에 보시면 이 상황이 뭐예요? 자본금 돈 들어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금 돈 더 많이 들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항목에 자본 잉여금이니까 더하는 항목이고 여기 자본 조정처럼 빼는 항목이고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하는 상황은 시장 이자와 액면 이자가 같은 상황이고 할인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장 이자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못 주는 거야. 액면이 더 작아. 액면 이자가 더 작으니까 시장 이자가 크니까 싸게 발행하는 거고 할증 발행은 시장보다 내가 더 이자가 높아.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거지. 뭐가 됐건 현금 흐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액면에 찍혀있는 돈에 이자를 주고 만기 때는 액면만 갚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 볼게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뭐 사채를 뭐 돈 안 들이고 발행할 수는 없는 거죠. 홍보도 해야 되고 사채도 인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래요.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죠. 발행 금액이 뭔지만 알면 돼 이제. 그러니까
사채 발행, 이 상황에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다. 그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래. 발행가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발행가액이잖아. 이거 발행가액이잖아. 여기서 차감하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비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채가 액면 발행되거나 할인 발행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감액시키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걸 보시면 알겠죠. 이제 사례 보니까 액면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발행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때 사채 발행 수수료를 빼고 돈이 들어와. 자, 회계처리 해볼게요. 제일 먼저 무조건 사채 적으라고 그랬죠. 사채는 액면으로 적어. 그리고 발행가액 적어요. 보통 예금에 발행가액이 아무 일이 없으면 10,000원일 텐데 여기서 발행가액에서 발행 수수료가 빠지고 돈이 들어와요. 이 돈을 바로 줄이는 거잖아. 10,000원이 아니라 여기를 9,800원으로 줄여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뭘 한 거예요? 발행가액 줄였잖아.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끝난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딱 양쪽이 맞았는데 발행가액을 줄여버리니까 무슨 발행처럼 되는 거야? 할인 발행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이름이 사채 줄여서 쓸게요.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200원만요? 200원이네. 이렇게 액면 발행인 상황에서 사채 발행비가 생기면 발행가액을 줄이니까 할인 발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를 아까 글로 한 거고, 두 번째 거 지금 요 상황인데 여기서 사채 10,000원짜리인데 보통 예금에 돈이 7,000원이 다 들어오지 않고 200원이 빠지고 들어와. 그럼 발행가액 낮췄잖아요. 6,800원. 그럼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 끝난 거야. 이걸 줄였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가 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원래 3,000만 생겨야 될 텐데 더 늘어나는 거지. 3,200원이 되는 거야. 즉 얘도 얘처럼 딱 맞았으면 약간 싸게 발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원래 싸게 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싸게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이름이 다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하는 상황에서의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000원에 발행하고 있는데 사채 뭐가 됐건 항상 액면으로 적어요. 그런데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13,000원이 들어오지 않고 200원이 빠지고 들어와. 줄여. 12,800원. 줄였죠?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 끝났어요. 양쪽을 채워야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원래 3,000원인데 약간 작아졌죠. 2,800원. 이렇게. 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표로 보면 이게 딱 맞았는데 발행가액 낮추니까 액면 발행한 상황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 싸게 하고 있어. 더 싸게 되는 거지. 얘는 원래 좀 비싸죠. 이쪽이 높아. 비싼데 이쪽이 높은 게 아니라 이쪽이 높죠. 높아서 사채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는데 이게 좀 덜 비싸게 발행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감시키고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틀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쉬운 거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돈 들어오는 데를 바로 줄이면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 끝난 거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10,000원이 들어왔는데 사채 발행비가 별도로 따로 나갔다.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상황은 똑같아요. 사채 일단 액면으로 다 적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만기 때 갚아야 될 게 액면이니까. 얼마에 발행하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통장에 발행가 10,000원짜리가 다 그대로 들어왔대요. 그게 두 번째 이렇게 했죠. 1번 액면가 곱하기 사채 자수. 2번 발행가 곱하기 사채 자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채 발행비가 나갔대잖아. 그럼 사채 발행비를 빼 이렇게 200원 나갔대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양쪽을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름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채를 10,000원인데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다 들어오고 7,000원이 다 들어왔어요. 싸게 발행했죠. 그럼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길 텐데 현금으로 사채 발행비가 또 나갔대. 이렇게.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00원, 200원, 3,2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예. 사채
만 원짜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13,000원 다 들어오고 사채 발행비가 현금으로 나간다. 현금 200원. 그러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좀 줄었죠. 2,800원으로. 원래 3,00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 처리는 쉽게 나오면 위에 거. 아주 쉽게 나오면 뭐 발행비 없는 회계 처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분 급수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쉽게 나오면 이 정도,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그 순서는, 공개 순서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잖아. 일단 제일 먼저 주식 반환 똑같아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하는 거나 액면가 곱하기 사채 자수. 두 번째,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가 곱하기 사채 자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 주식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양쪽을 채우는 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채를 발행하고 나면 매년 꼬박꼬박 이렇게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줄 때 회계 처리는 뭐겠어요? 이 발행했으면 현금 주고 저기처럼이면 액면 만 원짜리 10%면 1,000원씩 매년 말에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1,000원씩 3번. 그리고 만기 때 원금을 갚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 원짜리로 봅시다. 사채 이렇게 적혔고 그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처럼 뭐 한 300원 이렇게 붙어 있다 칩시다. 그럼 7,000원이죠. 저기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매년 이자를 줄 때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죠.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으로 갈 거니까. 이자 3번 여기 다 지급하는 회계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채 만기 때 원금 갚는 현금으로 돈 주고 사채를 없애버려. 이렇게. 그럼 다 끝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얘. 저 밑에서 지금 차감하고 있는 애는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얘 혼자 날아가 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사채 이 기간 동안 매년 상각을 하는 거예요. 쪼개서 없애야 돼, 같이. 그래서 같이 사라지도록. 근데 이제 이 저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매년 동일하게 하는 방법, 정액법,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3년이면 나누기 3에서 100원씩 없애라는 거고, 우리 이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써요. 유효이자율법을 써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채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없으면 얘만 없어지니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비용 1,000원, 현금 1,000원, 이자 비용 1,000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사채 할인 발행 차익이 원래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를 나누기 3이라고 보면 100원씩 없애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00원씩 이렇게 없애고 이 금액이 어디에 가산이 되냐면 이자 비용에 가산이 돼요. 1,100원 이렇게.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 돈 주는 거 똑같아요. 항상 액면에 있는 돈을 주는 거야. 여기는 딱 고정이라고 보시면 고정. 거기다가 이자 비용이 생기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매년 나누기 3을 해서 없애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정액법인데 이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 금액을 계산하는 걸 배우자는 얘기예요. 정액법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유효이자율법을 계산해서 요 없어지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야. 회계 처리는 똑같은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사채는 만기 시에 액면을 갚아야 되니까, 요걸 좀 갚아야 되니까, 예, 사채가 할인 발행되거나 반대로 할증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 할인액을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거나, 얘가 할증 발행 차금이면 환입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격시험에서 그냥 둘 다 상각 이렇게 표현을 막 써버리네요. 그래서 할인액 상각은 지급할 이자 비용에 가산하시고, 방금처럼 여기 할인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것은 이자 비용을 늘리게 되고, 할증 발행 차금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할증 발행 차금은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자 비용을 줄이게 돼요.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할인액이나 할증액을 보유 기간 동안에 매기 동일하게 참각하는 방법. 뭐 나누기 3년 이렇게.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을 상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정액법을 인정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금액이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데 유효이자율법에서 상각을 하면 이 금액이
초기에 크고 후기에 작아지고 또는 초기에 작고 후기에 큰지를 이제 따지라고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